자, 오늘 이제 8월 11일입니다. 오늘 경기 이제 샌프란시스코전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또 2루타 때려내면서 비기닝에 1조를 한 김하성 선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5타수 1안타 1득점 1타점. 사실 오늘 타선이 대폭발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이 좋은 성적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팀의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준 김하성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6회 말이었죠. 이제 대거 7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김하성 선수도 네 번째 타석에서 또 적시타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6회 말 2사 후에 샌디에고 타선의 집중력이 발휘됐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비기닝을 만들어냈었지만 결국에는 역전을 허용하면서 이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었는데 네. 어제 경기에서 소토의 이 끝내기 홈런 다들 보셨을 마차도, 거예요. 네. 마차도의 그 홈런 이후에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샌디에고라는 팀이 진짜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라는 게 어제 경기도 뭐 동점 허용했지만 결국은 끝내기 홈런. 오늘 그렇죠. 경기도 이제 대역전승을 또 거뒀는데 이 6대 7로 뒤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마차도 선수와 벨 연속 안타 치고 드루리가 3런. 이게 진짜 샌디에고가 그리는 그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쐐기 점수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드루리가 사실 말로 홈런 이후에 타율은 낮았지만 사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잘 맞은 타구는 많았어. 근데 다만 그게 수비수한테 막힌다던가 담장 앞에서 잡힌다던가 그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홈런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9대 7로 단숨에 역전을 했고 또 크로네노스 선수가 안타 치고 이제 김하성 선수에게 찬스가 왔는데 상대 구원 투수 이제 우원이죠. 유니어 마르테 선수의 초구 85마일짜리 슬라이더를 공략해서 이 우중간 잘 맞은 안타 이제 밀어서 또 오랜만에 장타를 그렇죠. 만들어낸 김하성 선수입니다. 3경기 연속 2루타입니다. 계속해서 장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연속 경기로 쳤을 때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타격보다 주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오늘 경기 진짜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가 상대에 좀 허를 찌른 장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속 타자 그이샴 선수가 내안타를 쳤을 때 사실 평범한 느린 땅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루수가 여유 부리는 사이에 이 그이샴 선수 1루에서 세이브 됐고 그 공 이제 벨트가 딱 잡아서 보니까 갑자기 김하성이 3루 지나서 홈까지 타고 들어온 거야. 이 3루를 지나서 홈까지 쇄도를 했는데 너무 그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송구가 이어졌고 당황한 거죠. 예,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 이 김하성 선수가 이 유격수로서 정말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나서 더 돋보이는 야구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후에 오스틴 놀라 선수의 투런포까지 추가되면서 7득점, 이 비기닝이 완성이 됐고 13대 7로 이 샌디에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연승. 이게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첫 번째 연승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정한 상승세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력 보강에 비해서 연패가 길었었죠. 5연패나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지난 이 어제 경기를 기점으로 뭔가 타선이 감을 잡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선발 전원 안타도 기록을 했고 또 선발 전원 득점까지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면서 혈 뚫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김하성 선수의 이 향한 챈트라고 하죠. 홈팬들의 응원이 진짜 뭐 뜨겁더라고요. 뭐 타석에서 하성킴 하는 거 이제 기본이고 저는 놀랐던 게 수비 장면에서도 호수비 한번 하니까 관중석에서 또 챈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얼마나 이제 샌디에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샌디에고의 이 팬들 분위기도 현지 너무 좋아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관중 평균 관중이 4만 명이 넘고요. 어우야.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키스랑 물론 객단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000명도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샌디에고가 지금 엄청난 관심을 올 시즌에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엄청난 관심 속에서 또 제일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하나가 또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인기다라는 점 저희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이후에 34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기록한 타율 2할 9푼 7리. 이게 팀 내 1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2위가 오스틴 놀라 2할 7푼 9리니까 꽤나 격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7월에 이제 3할 때 월간 타율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후에 기록한 거 다들 아실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MLB.com에서 이 타티스 선수 복귀 시에 샌디에고의 라인업 구상을 전망하는 칼럼을 게재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타티스가 이제 AA 에서 재활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7타수 2안타 4볼넷에 삼진 하나
기록을 하면서 타율도 2할 8푼 6리인데 이 11경기에서 2루타와 3루타 동시에 기록하면서 멀티장타 이제 타격감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였었는데 2타수 2안타였고 볼넷이 2개였습니다. 이 타티스 주니어의 방망이가 뭐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이긴 하지만 슬슬 끌어올라오고 있다는 게 알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출전 경기 3경기 중에서 지명 타자로 한 경기, 이제 유격수로 2경기를 뛰었는데 어쨌든 외야수 수비도 계속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멜빈 감독이 앞으로의 이 기용 가능성, 기용 계획에 대해서도 살짝 좀 밝혔네요. 네,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가 임박하고 있고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매일 경기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은 뭐 유격수랑 중견수, 지명타자 두루두루 이제 돌아가면서 휴식일도 가끔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김하성 선수의 출전 기회 뭐 다소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선발에 따라서 우타자 김하성 그리고 좌타자 그리샴을 플래툰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MLB닷컴이 좀 전망을 했네요. 그렇죠. 왼손 선발일 시에는 예를 들면은 타티스 주니어가 중견수로 가고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나서게 되는 거고 오른손 선발이면 그리샴 중견수에 타티스 유격수 이렇게 지금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스플릿 기록, 이 좌완 성적, 우완 성적, 이걸 우완 상대 성적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리샴 선수가 올 시즌에 뭐 물론 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좌완 상대 타율이 2할 1푼 9리, OPS 0.691 그리고 우완 상대 타율이 오히려 1할 8푼 5리에 OPS 0.632 우완 상대 더 안 좋았는데 그렇죠. 좌타자인데 이게 그냥 좌우놀이를 한다고 그리샴이랑 플래툰을 하는 게 좀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문 중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윌 마이어스가 복귀했을 때 이 그리샴과 한번 플래툰을 시도를 해봤었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윌 마이어스가 뭐 타격에서는 사실 첫 2경기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다만 수비에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문 중견수를 맡을 선수가 그리샴밖에 없기 때문에 샌디에고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눈물을 머금고 그리샴은 중견수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는 확실히 좌완 상대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완 상대로도 최근에 이제 불펜 투수들 많이 공략을 하면서 성적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는 한데 뭐 여기 이제 윌 마이어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상 현지에서 좀 전력 외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도저히 쓸 수 있는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프로파 같은 경우에도 좌익수 포지션에서 뭐 어제 보셨겠지만 멋진 수비 그리고 1번 타자로서 이제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익수는 심지어 소토야. 그리고 지명타자로는 드루리를 어디다 쓰겠어. 지명타자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윌 마이어스의 자리가 애매해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티스가 지명타자로 나오는 날에는 드루리 선수를 쉬게 해줄까요? 아니면 야수로 출전을 시킬까요? 이게 좀 제 김하성 선수가 생각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크로네머스의 타격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크로네머스도 붙박이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3루는 마차도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2루 플래툰을 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두루리에게 수비 포지션을 주기 위해선 2루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 샌디에고는 내야 뎁스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마차도랑 타티스 주니어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플래툰으로 기용하려는 시도를 해보겠지만 샌디에고 경기 올 시즌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계획이 있어. 에이브람스랑 김하성이랑 플래툰 한다고? 에이브람스가 못 치면 그냥 김하성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드루리를 다양한 포지션 해보겠다고? 안 되면은 지명으로 쓰는 거야. 이거는 안 되면은 윌 마이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윌 마이어스도 중견수 써보려고 따다다 안 되니까 또 이제 전력 외로 통보가 됐죠.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중요한 거는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그 지금 세워진 계획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김하성 선수 주전 유격수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주어진 기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뽑아내는 거. 이거밖에 김하성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점차 출전 기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타티스가 복귀하면 이 출전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에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하성 선수 수비도 그렇고 이 공격인 면에서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출전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아니 타티스는 계속 앞으로 뭐 십몇 년 계약을 한 선수고 계속 유격수 고집하면 김하성 어떡하나요?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데 사실 유격수 고집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거는 진짜 맞는 상황인데 타티스 주니어 본인도 좀 팀에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어깨 탈부 부상까지 있잖아. 음. 물론 오른팔이 아니라 왼쪽 어깨이긴 합니다만 다이빙 캐치라던가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까지 안 좋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티스 주니어도 마냥 유격수 고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올 시즌 끝나고 드루리 선수도 FA, 조시벨도 FA, 뭐 마이어스 선수도 이제 클럽 옵션 아마 실행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주전 라인업에서 3명의 선수들이 또 이탈하는 그런 상황. 뭐 김하성 선수에게는 충분히 또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젠가는 계속 온다. 제 생각에는 김하성 선수가 잘 치면 그냥 그리샷 밀려날 거예요. 여태까지 샌디에고가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경우가 없었어요. 맞아. 어쩔 수 없이 쓴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반멜빈이 그런 면에서는 팀 매니징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수 교체는 답답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저는 반멜빈을 믿으면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김하성 선수의 활약과 함께 이제 향후 타티스 선수 복귀 시 어떻게 기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